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부터 다시 시작된 장맛비로 광주 전남 내륙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새 내린 장맛비에 곳곳이 무너지고 물에 잠겼는데요.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대피했습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구조대원 등에 업혀 물에 반쯤 잠긴 집을 빠져나옵니다. 짐을 챙겨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다친 곳 없이 대피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야학장에서 달라던 게 그냥 마당에 얼른 차버리더라고. 이장이 전화가 왔어라. 위험한 게 해관에로 가시자고. 우리는 못 나온 게 업었어 둘이다. 하천이 역류하면서 농과 밭은 본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원래 마을을 연결해주는 길목이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댐 방류로 불어난 물 때문에 난데없는 피난 생활을 시작한 주민들은 이부자리 하나에 간신히 몸을 누입니다. 광산구청 강당에 차려진 임시대피소엔 주민들이 챙긴 짐보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로 집을 2번 날렸어요. 그 자리에서만 경찰들이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잔뜩 머금은데 비가 또 쏟아지자 곳곳에서 집과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나주의 한 중학교에선 건물 뒤편 경사지가 무너지면서 유리창을 뚫고 복도까지 흙더미가 밀려들었는데 방학 기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오래된 빈집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주민들이 재빨리 대피해 역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난 원인은 이번 장마비로 인한 것으로 우선 추정이 됩니다. 노후됐고 폭우로 인해서 또 올 것으로 예상된 장맛비는 최대 120mm까지 예보됐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붕괴 사고에 주민들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목포와 영암은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목포에서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오늘 새벽, 목포시 석현동 왕복 8차선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겹게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6시간이 지났지만 도로 곳곳은 여전히 침수돼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인근 가전 매장에 있던 냉장고가 도로 정중앙까지 흘러왔습니다. 목포바다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어젯밤부터 나와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50년 여기 살았는데 물차는 처음이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찼어요. 인근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사방에서 밀려들면서 차량 2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가 참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막막하죠.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난감하네요. 이렇게 물에 잠겨서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도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폭우의 일부 도로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암에서도 오늘 새벽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앞 도로는 물론 상가 1층까지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차를 밀면서 간다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벅지까지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평에서는 오늘 새벽 시간당 6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절개지가 무너지고 축대가 붕괴됐는데 축사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사 지붕 바로 밑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축사 안에 있는 소들은 머리만 내놓고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새벽 한평에 시간당 67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소 200마리가 있는 축사가 침수됐습니다. 소는 물속에 들어있지. 가슴까지 찼지 지금. 그리고 송아지 건지로 들어갈게요. 여기 차.
축사 옆에 쌓아놓은 공포 사일리지들도 저수지로 변한 논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 빨리 물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사 유출과 주택 담벼락 붕괴 등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한평분기점 인근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강한 비로 보시는 것처럼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인근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택 담장이 무너지는 등 전남에서 40여 건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막막하죠. 이게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좀 멈춰야지 작업을 해도 할 것 같은데. 기록적인 폭우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한평 지역 지하차도도 모두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암에서는 지난 폭우로 침수를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이 또다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어. 그게 얼른 대피하라고요, 이 복지관으로. 그래서는 이렇게 빨리 왔더니 그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는 7개 시군 155명이 산사태나 주택 붕괴 등의 우려가 제기돼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질병, 바로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진단과 치료 기술은 발달한 반면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시스템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세우겠다고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는데 최근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 국내에서도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 역시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국가 차원의 연구와 정책 개발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유병률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단과 치료법을 개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두 곳의 대학병원과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이점을 내세워 일찌감치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에 나섰던 장성군. 유치에 나선 지 16년 만에 사업 승인 단계인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최근 통과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들어설 장성군 남면입니다. 그간 국가 차원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연구하는 조직은 없었는데 오는 2029년 이곳에 첫 국가기관이 들어섭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돼 전국 14개 심혈관 질환센터를 통합관리하고 난치병 연구와 새로운 치료 기술 등 심혈관계 질환을 극복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500개 정도로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고요. 또 인구 이입도 많은 인구들이 유입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신부흥기를 맞이하지 않겠냐. 모처럼 만에 찾아온 지역발전 기회가 알맹이 있는 결실로 맺어지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사무실에서 냉방시설 없이 지내기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나주 혁신도시의 한 사무실에서는 한 달째 세입자들이 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사기 분양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곳인데 분양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애꿎은 세입자들만 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제조업과 지식산업 분야 등의 업무시설로 쓰이는 쉽게 말해 아파트형 공장인데 최근 중앙 냉방시설이 고장나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참 비 왔을 때, 그때는 안에가 너무 이제 습하니까 이게 그냥 계속 앉아 있으면 땀이 나요. 뭐 계속 샤워를 하거나 그러고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건물 전체 냉방에 문제가 생겼고 일부 다시 가동됐지만 아직도 약 150호가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더운 걸 잊어야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더위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을 못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선풍기 2대를 켜고 이렇게 창문까지 열어놨지만 집 안은 여전히 덥고 습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도 중앙냉방시설을 설치한 업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업체는 관리 부실이 문제라며
무상 사후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품질 보증 기간을 물었지만 건설사가 설치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현장 방치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 거고 저희는 절대 수리 거부가 아니고 유상 AS는 얼마든지 당연히 이제 성실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건설사는 왜 냉방시설 설치 업체에 비용을 내지 않은 걸까? 건설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업무용 시설을 주거용이라고 속이는 등 분양 사기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설사는 분양금도 받지 못하게 돼 부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부도를 밟지 아니면 도장 관리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회선 절차를 밟을지 돈 언제 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태긴 해요. 관리비로 먼저 수리하고 추후 건설사에 금액을 청구한다 해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기에 이러나 저러나 결국 애꿎은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얼마 전 광주 영산강 덕흥보에서 수달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여수도심 하천에서도 수달이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때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여수도심 연등천이어서 지역사회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흐르는 물속으로 빠져나온 수달 한 마리가 땅으로 올라갑니다. 물고기를 낚아채 삼킨 뒤 또 먹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풀과 바위 틈을 헤집습니다. 꼬리를 내밀며 헤엄치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수달은 이곳에서 짧은 시간 활발하게 활동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는 수달이 대낮에 사냥하고 먹이를 먹는 장면을 포착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연등천 인근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주민도 수달을 생생히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낮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발견돼서 찍었던 것이에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거주지와 맞닿아 있어 오랫동안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연등천. 수달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되는데 집중호우로 유량이 늘고 정화활동이 꾸준히 이뤄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뿐 아니라 올해 초 순천 동천에서도 무리를 가로지르며 헤엄치는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섬진강에서 서식하던 수달이 바다와 만나는 하류 선착장까지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이죠.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밤에 딱 물칸 다 뒤져갖고 거기 있으면 다 꺼내 먹어버려요. 3년 전 섬진강 홍수 피해로 일대에서 정비 사업이 시작됐고 서식지가 파괴된 수달이 하류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활동하는 어획행위 이쪽까지 지금 수달이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 보니 섬진강 하류 쪽이라든지 중하류 쪽에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것을 좀 멸종위기 1급인 수달. 이제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달을 만나면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지 말아달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는 폭우에 취약한 무허가 건축물 106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무허가 주택 1,117곳 중 나무나 벽돌 등으로 만들어져 붕괴 우려가 있는 106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침하와 건축물 내외부 처짐 또는 균열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광주시는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을 명령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이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에 따르면 한빛 2호기는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고장 파급 방지 장치를 시험하던 중 이상 신호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됐고 이에 따라 원자로 발전도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방사선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며 이번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내 35개 전통시장 상인들로 이뤄진 광주시 상인연합회가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상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 쇼핑몰은 지역 상권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입점 논의도 없이 일방적 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인회는 광주시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MBC와 광주시 교육청이 지역 청소년들의 말하기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 기획한 꿈을 실은 독서 열차가 11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파주 출판단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고등학생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